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우주조경 나무병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가 조금 아까 작다고 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나무병원 창업과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올해 1월부터 지금 계속 몇 번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1월에 보수교육대 4시간짜리 나무병원 성공 창업과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했었고, 그리고 총회 때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그 창업과 운영 사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0회 나무사분들을 대상으로 이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제가 2시 10분부터 한 30분 정도, 5분부터인가요? 3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이 이제 나무병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바쁜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한참 바쁜 시기에 또 시간을 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여튼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음,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은 23년 2월에 나무병원과 조경식재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그제작년에 이제 창업한 이 나무병원과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그 사례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쪽 조경이나 정원 쪽을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좀 해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전혀 다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일을 계속 해오지 않는 이제 입장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손 대표님도 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운이 좀 많이 이제 도와줘서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제가 여러 정의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의 정의가 가장 이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창업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고 또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있고 그 창업에 실패했을 때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딱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쉽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2023년 자코리아 알바몬에서 직장인 406명 대상으로 창업 계획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한 10명 중에 8명이 창업할 의지가 있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현재 고용이 불안해서, 그리고 고정적인 월급 외에 어떤 보수입이 필요해서, 시간적 자유를 갖고 싶어서, 조직 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리고 현재 일이 지겨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업의 동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창업을 해보면, 이제 이런 뭐 불안감이 없어지거나, 실제로 수입이 많거나, 뭐, 자유로운 시간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회사 때문에 불안하고, 초기에 매출이 없을 때에는
정말 이제 자금의 압박도 심하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정말 회사의 어떤 그 수업되는 시간만 일을 하면 됐는데, 이제 24시간 회사를 생각해야 되는 꿈속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 점점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 기업의 5년차 폐업률을 보면 10개 기업 중에 약 7개 기업이 5년 내로 폐업을 하고 있고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 저희 한국이 높은데, 그만큼 창업 환경이나 그 기업 환경이 저희 한국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면은 실제 창업 초창기에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그리고 이쪽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기술력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시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어, 철저한 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불굴의 의지와 인내, 성실한 자세, 그리고 용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이 회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목진료 산업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2023년도에 한국나무사협회에서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 분석 연구 했던, 그리고, 죄송합니다. 했던 내용을 보면 수목진료 관련 사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무병원 외에 타 업종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조경업에서 조경식재업을 경험을 하고 있고, 습각 산림사업법인, 토도업, 그리고 빌딩시설 관리업, 뭐 건물위생 관리업, 청소 영역업이라고도 하고, 이런 업종과 병행해서 나무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병원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아직은 않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소독업을 했던 분들이 수목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나무병원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긴 하고요. 실제로 매출도 수목 나무병원에서보다 조경업이나 다른 업종에서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창업할 때 나무병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경업이나 소독업 또는 뭐 다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업종을 겸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나무병원의 주요 고객층이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주요 고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병원을 운영할 때 입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입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 지자체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기업체, 학교, 그래서 광역공사, 공동주택, 학교, 이런 고객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수목진료 분야 매출에 따른 제공 서비스를 구성 비율을 보면 병해충 방지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병해충 방지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병원 창업 후에 매출 발생 기간이 1년 이상 걸린 그 회사도 32%나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23.5%, 3개월 미만 23%, 6개월에서 1년 미만 21.5%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한 4개, 3개, 4개 정도의 회사는 1년 동안 매출이 어, 발생하지 않은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병원 운영 사업에 대한 만족이 19%, 불만족이 약 33% 정도 된다고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현재 나무병원 현황을 보면은 제가 1월에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890개였고요. 저희가 2023년 3월에 1454개 이종까지 포함해서, 6월에 이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정리가 돼서 742개였고, 2025년 1월에 이제 890개로 약 148개가 이제 증가가 했었고요.
근데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한 10개월 동안 증가했던 45개 나무병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나무의사 수는 합격자 기준으로 1,557명이고 수목치료 기술자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45명, 5명으로 19년 이후에 수목치료 기술자는 한 매년 한 1,000여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나무병원 수가 935개인데 나무의사가 1,557명이라고 하니까 나무의사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그 2025년 4월 기준으로 적용식재 시설물 공사업의 적용식재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7,787개입니다, 전체. 근데 조경업체에서 이제 수목 방제나 수목 진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무병원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경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계속 나무병원 면허를 추가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나무사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무병원을 이제 창업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6가지를 제가 5개 5W1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창업과 사업 목적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내가 한번 회사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대부분 이 나무병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5, 60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60대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도나 모습이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 나서 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지, 내가 나무병원만 해가지고 살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대표자는 누가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나무병원이나 적용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할 건지, 동업을 할 건지. 동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자금 조달 측면이나 업무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그 사람들의 특성이 이익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책임이나 손해는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동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의 조건을 명확히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 기업이 이제 정말 유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여성 기업 유리한 거는 잘 아시죠? 저희가 이제 그 수의로 일을 딸 때도 일반 회사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 여성 기업 5천만 원까지 수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입찰할 때도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가산점 1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적격 심사에서 이 1점이 엄청난 큰 점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있는 여성 기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업종별로 저희가 이제 나무병을 한다라고 하면 나무사, 수목치료 기술자 두 분이 있어야 되고 정형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형식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용 기능사 이상 두 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이 회사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안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적용업체나 또 나무병원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이나 업종 아이템을 어디까지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나무병원만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나무병원, 뭐 적용업, 산림업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언제 창업을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창업하는 연령대별로 창업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나무병원이나 적용은 이 앞장에서 보셨지만 대부분 3월 이전에 많이 창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2월부터 지금 2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4월, 5월, 6월이 되면 거의 조경과 나무병 입찰은 끝나기 때문에 창업 시기도 잘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할 거냐 내가 잘 아는 곳이 중요하고 경쟁이 많지 않고 발주 건수가 많은 곳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영업과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어디까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차렸을 때 이제 세무 업무나 재무 업무나 뭐 격리 회계 업무나 이런 경영 관리 업무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24년 2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창업을 했고, 전 나무병원과 조경식재업으로 창업을 했고, 작년 9월에 소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본금 1억 6천으로 했다가, 연말에 이제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이 안 됐기 때문에 4천 증가를 해서 지금 2억으로 자본금이 돼 있고요. 매출액을 보면 23년 창업, 초년도에 제가 2월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입찰이 두 개가 됐습니다. 나우병원 하나, 조경 하나. 이제 운이 좋게도 두 개가 돼서 1억 7천만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2024년도에는 제가 입찰은 한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기로 영업을 제가 좀 많이 해서 2억 4천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A, B, C, D 네 개 나무병원을 제가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모두 여성 기업입니다. A나무병원은 이제 여성기업 1인 출자로 성남에서 오픈을 했고, 처음에 나무병원만 오픈을 했다가 23년 8월에 적용식재를 추가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창업을 했다가, 나무병원 창업할 때 1억 자본금을 시작을 해서 적용식재 추가하면서 5천 증자를 했고, 2023년 매출이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나무병원으로만 해서 엄청나게 잘 하신 거죠. 입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병원. 그리고 2024년에는 입찰이 나무병원 1개, 조경 3개에 입찰이 돼서 약 4억 3천만의 매출을 이제 했습니다. 비나무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아주 그 네 분이서 이제 동업을 한 케이스고요. 여성 기업으로 돼 있고 여성 두 분이 각자 대표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영인에 오픈을 했고 나무병원 조경식재 시설물 농약 판매와 소독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 1억 6천 자본금을 시작을 했다가 이때도 이제 2023년 9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뭐 입찰은 당연히 거의 없었을 거고 이제 자본 잠식이 되고 연말에 실질 자본금 1억 5천을 맞춰야 되니까 2천 증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24년 매출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2024년에 어, 병원이 입찰이 두 개, 조경 두 개, 기타 이제 농약 판매업 소독업에서 두 개 해가지고 4억 5천만 동네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찌나우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2인이 공동 출자를 했고요. 여성 기업이고 여기는 여기도 공동 대표로 돼 있습니다. 공동 대표로 돼 있고 서울에 오픈을 했다가 24년 8월에 이제 거주지인 수원으로 그 사업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나무병원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 주력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적용시설물 설치를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적용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사실 적용식재보다 많이 남지도 않고 기술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설치업 공사업을 반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자본금 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그 공동주택 부분을 좀 공략을 하려고 공동주택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실적과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최소 요즘은 이제 한 5억 막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 한 3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여기는 뭐 2023년 11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입찰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광급 입찰에서 낙찰된 건 한 건이 없었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공동주택의 여기는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 남지 않는 환경에서 8건 이상의 낙찰을 해서 약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도 여성기업 1인 출자이고 서울에 오픈을 해서 나무병원과 조경식재 1억 5천으로 창업을 했고
여기는 운이 좋게도 2024년 2월에 창업을 해서 조경에서 한 1억 3, 4천짜리, 1억 2천짜리인가 낙찰이 하나 돼서, 어, 2024년도는 유지를 할 수 있었고, 1억 9천만 원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 쪽으로 되게, 적극적인 영업을 해가지고 5건의 입찰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여성 기업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 광급 입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초년도에, 처음에 광급 입찰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쉽지 않은데, 운이 좋게 한두 건의 입찰이, 이제 반내 입찰이 됐을 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 등기 업무를 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 처음에 할 때 잘못해가지고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할 때는 공증이 필요 없거든요. 처음에 등기를 할 때는. 근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 공증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처음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 동업이나 대표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때 공동대표, 각자 대표 장점을 좀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공동대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각각의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그 의사결정할 때 모두의 도장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각자 대표는 한 명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죠. 그리고 업종을 추가할 때 이게 나무병원은 법인으로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때 사업 확장을 고려한 그 사업 목적에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적어져 있어야 그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병원이나 조경업 등 업종에 따라서 기술 인력 확보 및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불안감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할 때 어려움은 공동 창업 동업의 경우에 이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영업이 쉽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사실 영업을 하기 쉬운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영업을 또 하나에서 일을 하나 따게 되면은 이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업의 어려움이 정말 크고 또 초창기 일이 없을 때 이제 점점 자본이 잠식해 갈 때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매우 크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영 비용은 확보하고 있는 게 그 자본에 대한 잠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공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 업무나 공무 업무 또는 행정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는 그냥 몰라서 넘어가고 나중에 이렇게 뭔가 조사가 나왔을 때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체를 유지하는 게 창업을 해서 정말 쉽지 않고 내가 뭐 하기 싫은 일, 뭐 원하지 않는 일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 어렵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주요 운영 및 업무 영역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하여튼 매출 증대 수익 창출이 우리의 회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고객과 발주처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조경 식재업이든, 뭐 나무병원이든, 뭐 소도업이든, 농약 판매업이든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품 공사 영역과 같은 계약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이제 조경이나 나무병원의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고, 이 현장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무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경영 관리 업무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업무 영역을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고객 발주처, 우리의 제품 서비스, 거기에 영업 마케팅, 계약, 착공, 사업 진행, 준공, 대금청 하자 모두의 순으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 업무, 행정 업무, 인사 노무 관리, 우리 상시직과 일용직, 저희 또 일용직에 대한 노무 관리가 또 중요하고요. 금액에 따라서 또 중요하고요. 또 격리, 회계, 세무, 재무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장비라든지 어떤 그 운영하는 총무, 그리고
뭐 홈페이지 업무, 운영하는 업무들도 이게 IT 관리 업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운영 전략 및 주요 성공 요인을 보면은 창업 후에 고객 발주자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무조건 많은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그 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저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사업에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병원만 보고 있으면 나무병원은 방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외과 수술이나 그 외의 업무에서는 그렇게 또 돈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병원이 안 됐을 때 뭔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하나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을 어떻게 많이 낙찰받을 것인지, 그리고 입찰에 낙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것인지, 뭐 수의 광급이나 공동주택 수의 학교, 여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찰이 안 되더라도 다른데 이제 낙찰된 회사에서 하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주를 받은 공사와 영역은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 행정 업무, 뭐 세무 업무, 노무 업무, 사대보험 관리 업무 등은 저희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모르면은 이제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러한 물어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야 되는 거고, 성공 요인을 보면은 이제 일을 잘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일을 줬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든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 일을 잘 못 끝냈다라고 하면 또 일을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인맥이 중요하고,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어떻게든 영업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입찰, 이제 공공기관 입찰이라든지 공동주택 입찰 참여를 위한 실적 확보를, 처음에 한 2년, 늦어도 3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실적을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큰 금액의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확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 나무병원이나 조경업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풀이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현장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더라도 하는 데를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영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영업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입찰에 어떻게 낙찰이 될 거냐, 그리고 수익 창출을 어떻게 이제 운영에 있어서 할 거냐, 이런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장표를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 증대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 유지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마케팅에서 그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내가 어느 시장을 목표로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광고나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전략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아파트 시장을 공략을 할 건지, 강급 시장을 위주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고객과 영업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만나는 고객층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과 영업 기회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한 고객들이 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민간기업체, 개인인데, 공공기관은 시청, 구청,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계약 및 업무 담당 공무원, 주무관, 팀장, 과장, 동장까지 이제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예요. 학교 내 행정실장, 교장쌤, 그리고 이제 남은 시설관리, 적용관리 담당 분들에게 우리 회사가 있다는 거, 우리 회사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최대한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뭐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를 알리는 게 되고 그러면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적용식재 공사업과 나무병원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할지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입찰은 제가 이제 입찰 사이트를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정리를 한 거고 입찰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운이기 때문에 정말 그 뭔가
뭐, 아무리 입찰이 되겠다 분석을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찰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입찰 대행 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꼭 낙찰이 많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입찰 참여 건수를 늘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저희가 관역을 뭔가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10번 쏜 사람과 100번 쏜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입찰은 정말 입찰 참여 건수를 최대한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칠기삼이 아니라 한 운구기일 정도로 입찰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제 수입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수입을 증대하는 거는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설계서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설계서 작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품셈을 적용하느냐, 건설 품셈을 적용하느냐, 우리 수목지역 품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녹지과나 뭐 공원관리과나 이런 산림과는 이 품셈에 대해서 주무관들이 빠삭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뭐 다른 그 부처들은 뭐 체육진흥과라든지 뭐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주무관들은 이 품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목지역 품셈을 적용해서 설계서를 제공한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설계 변경을 할 때도 어떤 제가 현장의 어떤 그 상황과 다를 때는 설계 변경을 해서 수익을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봉사를 수행을 할 때, 봉사나 영역을 수행할 때 재료비나 농업이나 경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농업이 절감은 이제 경험이 많고 하면은 뭐 2명, 3명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경험이 없고 그러면은 뭐 5명, 6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 이제 현장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